470억 순이익과 1만 5천 명 감원을 한 분기에 기록한 월가. 비웨이 CEO는 오늘 AI가 청의 자리 일감을 없앴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첫째, 월가 6대 은행이 사상 최대 분기 순이익과 1만 5천 명 감원을 동시에 기록한 구조조정 신호. 둘째, 딥시크 V4가 화웨이 어센드 칩에서 완전 구동되며 엔비디아 의존 없는 중국 AI 자립을 현실화한 기술 혁신. 셋째, 구글이 엔스로픽에 최대 400억을 베팅한 자본 집중. 따로 보이는 새 뉴스가 한 흐름의 새 단면임을 지금부터 풀어드립니다. 월가 감원 이슈는 알고머니가 지난주부터 지속 추적해온 흐름인데요. 오늘 결정적 발언이 등장했습니다. JP모건,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월가 6대 은행의 1분기 합산 순이익이 달러 470억,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분기에 이 6은행이 줄인 인력은 총 1만 5천 명. 이익은 치솟고 고용은 무너지는 이례적인 구조가 데이터로 확인된 겁니다. 핵심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브라이언 모이니한의 실적 컨퍼런스 콜 발언이었습니다. AI가 청의 직위의 일감을 없앴다. 글로벌 대형 은행 CEO가 AI를 감원 원인으로 공식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경영진 다수가 AI 투자로 생산성이 오를 것이라는 미래형 화법을 썼다면 오늘 발언은 완료형, 이미 실행된 비용 절감의 증거라는 점에서 결이 다릅니다. 과거 은행업의 문법은 단순했습니다. 이익이 늘면 고용도 늘었습니다. 리서치 애널리스트, 미들오피스, 고객 서비스, 컴플라이언스 모두 사람이 레이어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AI는 이 중간 레이어를 압축합니다. 금융 데이터 요약, 기초 리서치 보고서, 1차 고객 응대, 반복적 거래 확인, 생성형 모델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한두 분기 만에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JP모건이 308달러 28센트로 1.09% 하락,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52달러 5센트로 0.8% 하락, 골드만삭스가 926달러 91센트로 0.47%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 조정에도 불구하고 분기 실적 자체는 사상 최대. 시장은 이 이익 극대화 플러스 인력 감축 공식을 이미 가격의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주요 글로벌 은행에서 총 10만에서 20만 명의 추가 감원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AI 도입률과 감원 규모의 상관계수가 이번 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올라간다는 분석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하나, 이 패턴이 일시적 구조조정인가, 항구적 산업 재편인가. 오늘 BOA CEO 발언은 후제 가까운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거시 관점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금융권 감원은 소비자 신용, 주택 수요, 도시 상업 부동산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수 있고 연방준비제도가 주시하는 실업률 4.3%라는 현재 수치가 AI발 구조적 감원을 얼마나 반영하는지가 2026년 하반기 통화정책 해석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4월 20일 세레브라스 IPO, 4월 23일 구글 클라우드 자체, AI 칩, 엔비디아 독주 균열 이슈를 연속으로 추적해온 알고머니인데요. 오늘은 네 번째이자 가장 구조적인 균열이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딥시크의 V4 프로와 V4 플래시 두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프런티어 모델 GPT-5.5와 클로드 4.6을 기준으로 추론과 코딩 벤치마크 격차를 한 자릿수 %대로 좁혔다는 평가입니다. 성능 자체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폭발적으로 반응한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딥시크 V4가 화웨이 어센드 9 원형 시 칩 클러스터에서 완전 구동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엔비디아 H100, B200 없이도 프런티어급 AI 학습과 추론이 가능하다는 뜻. 중국 AI 스택이 하드웨어부터 모델까지 엔비디아 의존 없이 작동하는 구조가 실증된 것이고 시장은 즉시 가격으로 답했습니다. SMIC, 홍콩 상장부는 당일 10% 급등형 엔비디아는 장중 3%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엔비디아는 현재 208달러로 오늘 장에서 4.32% 반등하며 낙폭 일부를 회복했고 반도체 ETF SMH는 506달러로 5.11% 급등하며 섹터 전반의 높은 변동성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한국 반도체 공급망 관점은 의외로 복잡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위 11만 9,500으로 2.23% 하락,
SK하이닉스는 W122만 2천으로 0.24% 소폭 하락. 당일 반응은 부정적이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하는 각도는 다릅니다. HBM, 고대 역폭 메모리는 미국과 중국 AI 스택 양쪽 모두가 여전히 의존하는 품목입니다. 화웨이 어센드 9 원형시도 HBM 공급이 없으면 프런티어급 모델을 돌릴 수 없고 중국 메모리 자급률은 아직 낮습니다. 즉, 공급망 탈동조화 구도에서 HBM은 예외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 AI 수요가 확대될수록 한국 메모리 수요도 함께 확대될 수 있다는 역설적 구조. 크레인셰어즈, 중국 인터넷 ITFKWEB는 오늘 $28 83으로 1.41% 상승했고 중국 AI 테마 자금 유입이 재개된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수출 규제입니다. 미국 상무부의 대중 AI, 반도체 수출 통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재부각되면서 SML과 LRCX 같은 반도체 장비주의 당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하나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AI 공급망이 미국 단일 축에서 미국 중국 이중 축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HBM을 쥔 한국이 예외적 위치에 서 있다는 것. 4월 21일과 22일 에피소드에서 아마존의 엔스로픽 50억 추가 투자와 잠재 330억 구조를 분석했는데요. 오늘은 구글이 같은 회사에 베팅 규모를 한 단계 더 확대했습니다. 구글이 엔스로픽에 즉시 100억을 투자하고 성과 조건 충족 시 최대 300억을 추가 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합치면 최대 400억. 엔스로픽의 연환산 매출은 이미 300억을 돌파했고 기업 가치는 3,500억으로 평가됩니다. 1년 전 대비 기업 가치가 3배 이상 뛴 셈입니다. 이번 딜의 특이점은 구조입니다. 현금만이 아니라 TPU, 구글이 자체 설계한 AI 가속기 컴퓨트 크레딧을 함께 제공하는 이중 구조. 자본과 인프라를 동시에 묶는 락인 설계입니다. 엔스로픽 입장에서는 모델 학습에 필요한 연산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구글은 자사 TPU 생태계에 프런티어 모델 회사를 결속시키는 전략적 교차 투자입니다. 이제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아마존이 엔스로픽에 잠재 330억, 구글이 400억,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130억 이상, 빅3 클라우드가 파운데이션 모델 3사에 870억 이상을 집중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주가 움직임도 이 흐름과 일치합니다. 알파벳 클래스의 A 구글은 오늘 $344 40센트로 1.63% 상승, 아마존은 $263 93센트로 3.47%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는 $424 60센트로 2.13% 상승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X, AI 테크, ITF인 AIQ는 $55 14센트로 3.05% 올랐습니다. 시장은 이 자본 집중 구도를 단기 악재가 아닌 장기 포지셔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하는 관점은 분명합니다. AI 모델 경쟁은 이제 알고리즘 자체의 우위가 아니라 자본과 컴퓨터 접근권의 싸움으로 전환됐습니다. 성능 격차는 좁아지고 있고 결정적 변수는 누가 얼마나 크고 안정적인 GPU, TPU 자원을 확보하느냐입니다. 이 논리는 관련 인프라 테마, GPU 공급사,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레이트를 장기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동시에 리스크 축도 커졌습니다. 빅테크 3사가 모델사 3사에 $870억 이상을 집중한 구조는 FTC와 EU 디지털 시장법 감독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고 2026년 하반기 반독점 규제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밸류에이션 상방과 하방을 동시에 가를 수 있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 뉴스가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됩니다. 월가 6대 은행의 $470억 순이익과 1만 5천 명 감원은 AI가 비용 레이어를 재편하는 신호, 딥시크 V4의 화웨이 칩 독립 구동은 AI가 공급망 레이어를 재편하는 신호, 구글의 엔스로픽 $400억 투자는 AI가 자본 레이어를 재편하는 신호입니다. 각각 다른 산업, 다른 지역, 다른 숫자지만 공통 변수는 하나, AI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AI는 이제 기업이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도구가 아니라 산업 구조를 강제로 바꾸는 상수입니다. 은행의 인력, 반도체의 지정학, 모델사의 자본 집중이 모두 같은 논리 위에서 움직입니다. 세 개의 리스크 축도 같이 떠오릅니다. 첫째, 금융권 구조적 감원이 소비와 주택 시장에 시차로 파급될 가능성. 둘째, 중국 AI 자립이 미국 수출 규제 실효성을 저하시키며 지정학 긴장을 재점화할 가능성. 셋째,
빅테크 자본 집중이 FTC와 EU 디지털 시장법의 반독점 이슈를 다시 중앙 무대로 올릴 가능성. 이 세 축이 2026년 하반기 시장 해석의 핵심 프레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AI 흐름이 자본 그릇에서 어떻게 비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I 반도체 자본 유입은 SMH의 0.1% 급등으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카테고리에서 엔비디아는 4.32% 상승해 208.16, 글로벌X, AI테크, ITF, AIQ는 3.05% 상승해 52.14로 마감했습니다. 자본이 단일 종목보다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섹터 전체 차원에서 동조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과 아시아 시장은 결이 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위11만 9,500으로 2.23% 하락, SK하이닉스는 W122만 2,000으로 0.24% 소폭 하락 마감. 딥시크와 화웨이 조합이 단기적으로는 메모리 공급망의 경쟁 우려를 던졌지만 중국 AI 수요 자체가 HBM 의존 구조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시장은 방향을 확정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크레인셰어즈 중국 인터넷 ITF KWEB는 1.4% 상승하며 중국 AI 테마 자금 재유입 신호를 보였습니다. 이 자본 흐름이 시장에 제기하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AI 반도체 섹터 동조성이 지속될지 아니면 중국 독립 내러티브가 밸류에이션 재편을 부를지가 핵심입니다. 관찰자가 주목하는 신호는 이번 주 후반 예정된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 Q1 실적 컨콜에서 AI 캐펙스, 가이던스 톤, 이 숫자가 SMH, AIQ 동조 흐름이 다음 분기에도 유지될지를 가르는 변곡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해석 포인트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월가의 이익 극대화 플러스 고용 축소 패턴이 구조화되면 금융주 밸류에이션 멀티플 확장 논리가 생기지만 동시에 그것이 고용 지표 해석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딥시크와 화웨이 조합은 엔비디아 독점 내러티브의 단일 실패점을 드러냈고 반도체 노출을 메모리 파운드리 장비로 다각화하는 관점이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셋째, 빅테크 3사가 모델사 3세 870억 달러 이상을 집중한 구조에서 FTC와 EU 디지털 시장법이 2026년 하반기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밸류에이션 상방과 하방의 분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 뉴스가 제기하는 공통 질문은 결국 하나, 어떤 기준으로 이 변화를 해석할 것인가입니다. 오늘의 한 줄은 이겁니다. AI는 비용과 공급망과 자본을 동시에 움직이는 단일 변수이고 오늘 새 뉴스는 그 한 흐름의 세 단면이었습니다. 이번 주 후반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Q1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AI 캐펙스와 인력 생산성, 언급 빈도가 다음 퍼즐 조각이 될 겁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눌러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는 계속 바뀌고 있고 저희는 계속 추적하겠습니다.